여러분은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어디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요, 엉치 부분이 아프다고 하실 경우도 있고요, 다리가 저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허리만 문제가 있다고 아픈 게 아니라는 건데요, 허리만 치료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문제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홍 선생입니다. 허리만 치료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고관절 문제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고관절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고관절이라고 하면은 골반이랑 허벅지 뼈 요 사이를 잇는 관절인데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관절은 상체에 있는 체중도 지지해주고요,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운동 능력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상체랑 하체의 균형을 맞춰주기도 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체중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 같은 이런 퇴행성 변화의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고관절이 아프면 허리 아픈 것처럼 엉치나 사타구니나 골반 주변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리를 따라서 통증이 이렇게 내려가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은요, 고관절이 아플 때 환자분들이 어떻게 통증을 느끼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엉덩이 뒤쪽, 엉치 쪽이나 허리 쪽이 아플 수도 있고요, 다리 쪽으로 쭉 퍼지면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허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L5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요추 5번 신경이 눌리면 이 노란색을 따라서 우리가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빨간색 S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천추 1번 신경이 눌리면 이 빨간색 부위를 따라서 통증이 퍼지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도 이 통증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이 아프든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든 환자분들은 구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구별하는 게 의외로 쉬울 수도 있는데요, 고관절은 관절입니다. 특히 고관절을 움직일 때 아픈 증상이 생기면 허리보다는 고관절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양반 다리가 잘 안 된다,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처음 발을 디딜 때 고관절이 아프다, 이러면 허리보다는 고관절 문제 때문에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발을 약간 틀어서 걷는다든지 고관절이랑 엉치 부위 어떤 특정한 부분을 눌렀을 때 아픈다든지 하면은 그럴 때에도 역시 고관절 주변 문제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움직여서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는 허리를 많이 비틀었다거나 많이 구부려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그런 자세에서 신경이 일시적으로 눌리거나 염증이 많이 나와서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면 고관절 문제보다는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랑 헷갈릴 수 있는 고관절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점액낭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벌사이티스라고 하는데요, 보통 증상이 눕거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고관절이 바깥쪽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고관절 바깥쪽에는 뭐가 있냐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전자라고 하는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전자 바깥쪽에는 장경인대, 일리오티비알 밴드라고 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질긴 인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튀어나온 대퇴골 대전자 부위에 마찰이 되면서 부딪히면서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인대랑 대전자 부분 사이에는 부딪히는 거를 완충시켜주기 위해서 점액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액낭 부분이 완충작용을 잘 못하게 되고 여기 계속 마찰이 생기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붓기도 하고 물이 차기도 하면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여기에 석회가 생기기도 하면서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퇴골 무혈성 괴사라는 질환입니다. 괴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환 같은데요, 말 그대로 대퇴골, 허벅지뼈 머리 부분에 혈액이 충분히 가지 않아서 괴사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 대퇴골 머리 부분은 둥글어서 관절이 움직일 때 괴사가 되면서 뾰족해지고 망가지게 되면 당연히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걸을 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대부분은 사타구니 쪽을 많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오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술을 많이 먹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나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먹은 것들이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명확하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정도에 따라서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같이 보존적 치료하는 경우부터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허리 디스크와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질환은 바로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은 이 연골이 손상을 받아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퇴골 무혈성 괴사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일 때 사타구니 부분이나 고관절 주변 부분이 아프고요. 양반다리가 어렵고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를 펴기가 어렵고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절염도 역시 관절이 손상받은 정도에 따라서 심하지 않으면 약물이나 주사 아니면 운동치료,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역시 심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관절 문제를 놓치고 허리춤만 계속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관절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위험하다는 기사도 많이 있지만 어깨나 무릎, 허리에 비해서 병원에 오시는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 질환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어떤 분이 한번 오셨어요. 한 60세 여성분이었는데 허리도 아프지만 고관절 부분 주변으로 굉장히 아프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집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허리 위주로 계속 받으셨고 그렇게 1년 정도 받으셨다고 해서 치료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허리를 움직일 때 아픈 것보다 고관절을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엑스레이를 고관절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찍어봤더니 대퇴골 무혈성 괴사 3기가 나왔던 거예요. 물론 이제 수술을 잘 받으셔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제 통증도 없고 좋아지셨다고는 했지만 수술적 치료를 빨리 결정을 했었으면 통증 없이 더 1년이라는 기간을 잘 지낼 수 있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런 시기를 놓치고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게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하게 진단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고관절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관절의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절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점액낭염 같이 관절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상적인 생활이라든지 간단한 운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점액낭염도 아주 심하게 석회가 있거나 염증이 심해져서 물이 차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하죠. 관절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한 약물이나 주사 치료도 먼저 조절을 하면서 관절 주변의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이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해지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병원에서만 치료해야 되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일상적인 생활에서 관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관절이 너무 아픈데 그럼 어떤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걷기 운동은 내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관절 주변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나 실내 자전거 같이 체중 부하가 안 되면서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엉덩이 뒤쪽에 있는 뻣뻣해진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아픈 쪽 다리를 반대쪽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이 올라가지 않도록 살짝 손으로 눌러주시면 되는데 너무 안 되는 걸 억지로 무리하게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마시고 허리를 쭉 최대한 편 상태에서 그대로 쭉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쭉 앞으로 숙여주시면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쭉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렇게 한번 쭉 내려갔을 때 5초에서 10초 정도 해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번에서 10번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좋고 시간이 되시면 더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장경인대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내려가서 무릎 바깥쪽까지 붙어 있는 부분이 장경인대인데, 지금 고관절 부분에서는 골반에서부터 고관절 바깥쪽에 튀어나온 부분 사이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볼 텐데요. 그냥 풀어줄 수도 있지만 폼롤러나 이런 땅콩볼 아니면 테니스볼 같은 소도구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잘 보이기 위해서 볼이 좀 큰 거를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작은 볼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경인대 부분 위쪽에 볼을 대고 위아래로 쭉 굴리시면 됩니다. 2분에서 3분 정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긴장되어 있는 장경인대를 풀어주시면 시원한 부분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고요. 고관절 부분 주변의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허리 통증과 고관절 통증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치료에 효과가 별로 없거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다른 부분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올바른 치료를 받으셔야 여러분들의 아픈 통증이 빨리 좋아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스트레칭도 꾸준하게 따라 하시면 더욱 건강한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욱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